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지난 5월 15일 르노코리아가 주최한 미디어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사의 메인 주제는 르노코리아의 신규 네트워크 취재였습니다. 신규 네트워크라고 하니까 단어가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전시장과 AS 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강원도 원주시 반곡관설동에 위치한 르노코리아 원주 대리점입니다. 단순히 새 전시장을 오픈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재 행사를 열었을 리는 없겠죠. 과연 이 전시장이 르노코리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기자들과 함께 원주로 출발했습니다. 원주에 르노코리아 전시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약 10년 전부터 바로 옆 동네인 단구동에 기존 전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4월 말에 지금은 반곡관설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5월 1일에 오픈했습니다. 위치를 옮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원주시 내에서의 인구 증감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단구동은 인구가 11.1% 줄어든 반면 반곡관설동은 154.6%가 증가했습니다. 1999년에 반곡동과 관설동이 통합된 것이 지금의 반곡관설동인데, 그 중에서 반곡동에 해당하는 지역에 원주 혁신도시가 자리 잡으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죠. 이 안에 도로교통공단, 국민건강보험, 국과수, 한국관광공사 같은 여러 기관들이 들어온 것도 인구 성장과 인프라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리적인 요소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원주 혁신도시와 기존의 도심을 연결하는 메인 도로 한가운데 신규 전시장이 들어선 겁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아도 이곳에 새로운 전시장을 오픈했다고 하니 지리적으로 괜찮은 위치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서울 성수동에서 약 2시간을 달려서 원주 대리점에 도착했습니다. 르노코리아 전시장이라는 걸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르노 로고부터 큼직하게 박혀 있었죠. 현재 르노 전시장은 크게 뉴알과 RNLT 두 가지 콘셉트로 리뉴얼되고 있습니다. 뉴알은 기본형에 가깝습니다. 전시장 간판에 로장주 로고와 브랜드 이름을 걸어놓고 실내에는 넓은 전시 공간과 고객 라운지를 마련해서 고객들이 차를 구경할 수도 있고 서비스를 받는 동안 편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RNLT는 도심 안에서도 상권이 발달한 지역에 도입됩니다. 로장주 엠블럼을 상단 간판이 아니라 유리창에 크게 그려놓고요. 인테리어도 강한 그래픽이나 백라이트로 훨씬 화려하게 꾸며서 젊은 감각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디 오리지널이라고 부르는 공식 굿즈들도 더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뉴알 전시장은 7개, RNLT 전시장은 7개가 완성됐고 올해까지 각각 12개와 5개의 전시장이 추가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간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소개할 원주 대리점은 뉴알 타입입니다. 커다란 1층으로 구성된 실내로 들어가면 총 4대의 전시차를 만나볼 수 있고요. 르노코리아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그랑콜레우스부터 수출 효자 모델인 아르카나, 스테리셀러 QM6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쪽 끝에는 조용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공간도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 내부도 대형 이미지와 조명을 이용해서 감각적으로 꾸몄고요. 르노코리아 원주 대리점은 TA 오토라는 법인이 운영합니다. TA 오토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여기는 2023년 2월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아우디 딜러로 유명한 태안 모터스가 오직 르노만을 위해 만든 법인이에요. 7개 대리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원주를 포함해 총 12개의 대리점, 5개의 스몰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 확장에 비례해서 성장 속도도 상당한데요. 2023년 1468대에서 2024년 4278대로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이미 2028대를 판매했고요. 르노라는 하나의 브랜드만을 위해 법인을 세운 계기를 물었더니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프로젝트명 오로라 1이었던 그랑콜레우스가 있고요. 거기다가 올해 안에 나올 전기차인 세닉과 이후의 오로라 프로젝트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에 대한 자신감은 가격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TA 오토 박창호 이사님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르노는 조금 다르게 각 지역별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부본부에 소속돼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저희가 법인 에이전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고를 갖고 파는 게 아니고요. 르노코리아의 재고를 저희가 팔아주는, 그러면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사실 과당 경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 프라이스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고, 수입차에서는 원 프라이스 정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고 어떤 품질적인 측면에서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프라이스 정책, 균일한 가격을 통해서 고객의 신뢰도도 챙기고 판매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르노코리아는 약 10년 전쯤부터 법인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에 168개의 전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 102개, 61%가 법인 대리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31%는 개인 대리점, 나머지 8%가 직영 지점입니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사이에서는 특이한 케이스죠. 원주 대리점 쇼룸을 빠져나와서 건물 왼쪽으로 가면
AS 센터 건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세일즈와 서비스를 전부 해결할 수 있는 2S 사업장입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점에는 경정비가 가능한 워크베이 4개가 세팅되어 있었고, 올해 7월에는 인근의 사고차 수리까지 할 수 있는 BP샵을 완성해서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비시설이 분산되어 있긴 한데 고객이 직접 찾아다닐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곳에 차를 맡기면 알아서 수리를 마친 뒤에 다시 차를 인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구성의 2S 사업장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23개인데 올해까지 5곳을 추가 오픈하고요. 내년에는 40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 대리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동차 소개를 이어갈까 합니다. 서울에서 원주까지는 르노코리아가 올해 3월 말에 새로 출시한 2026년형 아르카나를 타고 왔습니다. 연식 변경이 되면서 여러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일단 파워트레인이 2가지로 줄었습니다. 1.3 가솔린 터보 사양인 TC260이 빠지고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인 1.6 GT2와 1.6 하이브리드 모델 이테크 하이브리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새로운 최상위 트림인 에스프리 알핀이 생겼는데 이날 제가 시승한 모델이 바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에스프리 알핀 트림이었습니다. 에스프리 알핀은 그랑콜레오스를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트림이죠. 알핀 브랜드의 색채를 실내외 디자인에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일단 무광 컬러부터 정말 멋있죠. 알핀 트림 전용 세틴 어반 그레이 컬러입니다. 추가로 앞뒤 범퍼와 도어 가니쉬 컬러도 어둡게 바뀌고요. 트렁크 끝에는 꽤나 스포티한 리어 스포일러까지 장착됩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는 전용 18인치 블랙 투톤 휠도 적용됐고요. 인테리어는 화려해졌습니다. 그랑콜레오스에서도 볼 수 있었던 알핀 로고, 스웨이드 내장재, 프랑스 국기를 형상화한 스티치까지 구석구석에 적용했습니다. 대시보드랑 도어 트림 장식도 독특한 질감이 돋보이는 전용 소재로 덮어놔서 기존 아르카나와 확실히 다른 감성을 자랑합니다. 동승석에는 배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1부터 290번까지 고유 번호를 가진 한정판 넘버 플레이트인데요. 이 차를 290대에 한정 판매하는 건 아니고 초기 출고량 290대에만 붙는 배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290대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관계자분께 물어보니까 알핀 브랜드에서 내놓은 소형 전기차인 A290의 이름에서 착안했다고 합니다. 아르카나와 A290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긴 한데 알핀을 연상시키는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넣고자 하는 르노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의 포인트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현대기아의 동급 모델만큼은 아니지만 먼 거리를 충분히 갈 수 있을 만큼 확보되어 있고요. USB-C 타입 단자 2개, 2열 송풍구, 2열 열선까지 풀옵션 기준으로 전부 들어있습니다. 넓은 트렁크는 여전히 장점입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 때문에 가솔린 버전보다 26리터 줄어들어서 487리터고요. 바닥 패널은 2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공간은 비워둔 상태로 쓸 수도 있고 시승차처럼 스티로폼으로 된 수납 공간을 넣어서 소화기 등등을 넣어둘 수도 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니까 달라진 계기판 그래픽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훨씬 깔끔해졌어요. 가장 기본적인 원형 계기판 외에도 가운데 지도나 주행 보조 시스템을 크게 띄울 수 있고요. 특히 오른쪽 화면의 에너지 플로우 아이콘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띄워놔도 부드럽게 작동하는 걸 보니까 르노코리아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선에 꾸준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 모터의 출력 비중이 높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만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땐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합산 최고 출력이 144마력인데 4기통 1.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의 순수 출력이 86마력이에요. 엔진의 4단 49마력짜리 구동 모터에 2단 변속기를 연결하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발전을 담당하는 모터는 따로 있고요. 배터리가 충분할 때는 거의 시속 50km쯤까지도 전기 모터만으로 가속하다가 이후에 엔진이 들어오면서 속도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주행 속도가 낮은 도심에서는 엔진이 들어올 일이 정말 적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5분 동안은 엔진 아이콘이 반짝이는 순간을 거의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랑콜레오스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져서인지 예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눈에 띄는 면도 있었습니다. 주행 중에 엔진 시동이 걸릴 때 유독 그 소리가 실내에서도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랑콜레오스의 1.5 가솔린 엔진이 정말 조용했다는 걸 오히려 돌아보게 됐습니다. 가속 성능도 사실 아주 시원시원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아르카나의 3가지 파워트레인을 한 번에 모아서 테스트한 적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의 제로백이 11.7초가 나왔습니다. 1.3 가솔린 터보가 1에서 2초 정도 더 빨랐어요. 확실히 속도를 즐기는 분들에게 이 아르카나 하이브리드는 아주 어울리는 차는 아닙니다. 대신에 장점이 2가지 있다면 가속 과정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가속 페달을 투박하게 밟아도 울컥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깔끔하게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비인데 제가 운전한 62km 구간에서의 평균 연비가 리터당 20.7km가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요. 고속도로 인증 연비인 리터당 17.3km보다도 훨씬 잘 나왔죠. 중저속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장점과 단점을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점부터 얹어보자면 승차감이 뛰어납니다. 르노의 서스펜션 설계는 믿을만 하죠. 저속에서는 어느 정도의 탄탄함이 살아있는데 이게 속도를 높일수록 안정감을 쭉 높여줍니다. 또 코너를 통과할 때도 차체가 너무 기울지 않도록 잘 잡아주고요.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도 적당하고 운전대를 돌렸을 때 직결감도 좋은 편이라서 운전하는 맛이 좋습니다. 이 특징은 XM3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꾸준히 언급된 장점인 것 같고요. 다음은 ADAS 성능인데 예전에 아르카나를 탔을 땐 차선 가운데를 유지해주는 능력이 일정하지 못했습니다. 장거리를 갈 때 정말 좋은 기능이긴 하지만 완성도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선돼서 이제는 고속도로에서 운전대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운전대를 꺾어주는데 확실히 이전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를 정말 잘 잡아주더라고요.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던 열선 통풍 시트 조작 버튼의 직관성이 여전합니다. 한 번에 눌러서 켤 수가 없고 버튼과 터치 패널을 모두 거쳐야만 원하는 설정을 마칠 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확 더워지면서 통풍 기능 자주 쓰실 텐데 이 부분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은 후방 카메라입니다. 최근에 시승했던 자동차들의 후방 카메라 중에 화질이 가장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있으면 무조건 좋은 옵션이긴 한데 생각보다 화질이 낮아서 오랜만에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2026년형 아르카나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기본형인 테크노가 2,950만원, 아이코닉이 3,314만원, 에스프리 알핀이 3,502만원부터입니다. 현대기아의 소형 SUV보다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아르카나를 찾는 분들도 분명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딱히 이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물론 코나와 니로 하이브리드와 함께 풀옵션끼리 비교하면 더 저렴한 건 맞지만 그만큼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썬루프 같이 들어가지 않는 옵션도 있으니까요. 뒷좌석 공간이 중요한 분들에게도 아르카나가 1순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아르카나만의 주행 성능이나 디자인, 연비 등을 보고 구매하신다면 분명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나 핸들링 성능은 이미 검증이 됐고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에스프리 알핀 트림도 다시 한번 아르카나의 신선함을 더해주는, 활기를 더해주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나름 인기가 있었던 1.3 터보가 빠진 것만 조금 아쉽네요. 이렇게 2026년형으로 새로워진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시승 소감과 함께 르노코리아 원주 대리점에 다녀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르노코리아의 종합적인 서비스 품질이 얼마나 꾸준히 개선될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